안녕하세요. 음,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변압기의 원리가 주어져 있고요. 변압기 원리에서 첫 번째 이제 이상적인 변압기다라는 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상적인 변압기, 이 앞에 이상적이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어떤 손실이 없다, 손실이 없는 상태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이 없는 그런 변압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를 봤을 때, 이제 변압기라는 것은 이제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한편의 교류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류를, 한편의 교류 전기 세력을 동일 주파수, 이제 주파수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 주파수의 변화 없이 다른 한편의 교류 전기 세력으로 변환하는 정지 유도 장치이다. 정지 유도 장치를 이제 이상적인 변압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변압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뒤에 있는 이 앞자를 보고 이제 전압을 이제 변화시키는 장치이다, 변환시키는 장치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전기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전압이라고 하지 않고 전기 세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변압기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변류기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별리기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뒤에 나올 이야기이긴 하지만 변압기나 변류기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변화시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전류의 값도 같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전기적인 세력이 변화한다라고 해서 변압기를 그냥 교류 전압을 다른 한편의 교류 전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기 세력으로 이야기했다는 점, 여러분들 좀 뭐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항에서 전자 유도 작용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제 전자 유도하는 작용이다, 전자 유도 작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자라는 것을 한쪽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떠한 장소나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나 이런 것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을 만들어서 어떤 전기적인 세력을 가지게 만드는 것, 그러한 작용에 의해서 이런 이제 전기적인 세력을 변화시키는 장치를 바로 변압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변압기라고 붙이는 이름, 명칭을 붙이는 이유가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전기적인 세력 중에서 이제 변화시키는 주요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주요 요소가 전류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전압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조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압기다라는 것을 이제 보통 변류기다라는 말보다 더 많이, 변류기보다 변압기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쯤에 보게 되면 이제 정지 유도 장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지 유도 장치. 정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멈춰져 있는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 기기를 구분할 때, 전기 기기를 구분할 때 AC 기기냐, DC 기기냐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구분 방법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회전 기기냐, 회전하는 기기이냐 또는 정지하는 기기이냐로 구분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DC는 뭐 직류 전동기 발전기가 있을 것이고, AC를 쓰는 기기는 우리가 이제 전에 봤었던 동기 전동기 발전기, 그리고 지금 보는 변압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유도 전동기, 유도 발전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AC 기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기기는 모터나 전동기나 이제 발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지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전기 기기를 공부할 때 이제 두 가지의 정지 기기가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정지기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지기계는 첫 번째 변압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육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기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터나 발전기 모두 이제 전자유도 작용을 사용을 하고,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어떤 이제 회전하는 기기이고, 그리고 전자유도 작용을 이용을 하는 기기 중에 정지한 기기는 바로 이제 변압기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중일은 이제 전자유도 작용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특성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지 유도 장치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전기 기기의 한 종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 5.1은 이제 이상적인 변압기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상적인 그림이고, 이제 보통 좌우로 나누어서 봤을 때 좌측을 이제 전원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원측,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이제 부하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이야기해 보자면, 오른쪽은 이제 공급하는 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급하는 쪽이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소비하는 그런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명칭을 어떻게 붙일 거냐면 전원, 부하, 공급, 소비 이렇게 명칭을 붙이지 않고 앞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 전원 측을 1차 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하 측을 2차 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원이나 공급 쪽에 이제 왼편에 속하는 쪽에 모든 아래 참자는 1,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1차 측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하 또는 뭐 소비하는 측은 2차 측이다라고 해서 아래 참자 2를 사용해서 모두 표현을 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공급 전압 V라는 전압이 주어지게 되면 이 전압이 주어지게 되면 전압에 의해서 이제 전류라는 게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1차 측의 전압에 의해서 1차 측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흐른 전류는 무조건 뭘 만들어내냐면 자속이라는 걸 생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류가 어떤 이 코일에 흐르게 되면 이 코일에서는 이제 뭘 만들어내냐면 자속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속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속을 만드는데 보니까 이 전류가 갑작스럽게 전류의 변화가 생겼죠. 갑작스럽게 생긴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전류 시간에 대해서 전류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며 이 전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는 렌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1차 측에 1차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1차 측에 공급되는 전류에 의해서 자석인 파이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이 철심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철심에 원래 자석이 없었는데 자석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자석의 시간에 대한 자석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시간에 대한 자석의 변화에 어떤 권선을 가지는 권선수가 더해지게 되면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변화에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1차 측의 기전력이 되는 것이고,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바로 2차 측의 기전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속이 2차 측에서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 향하는 초록색으로 보면 아래쪽으로 향하는 자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향하는 자석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향하는 자석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위쪽으로 향하는 자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전류의 방향이 이 자석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가져야 돼서 이렇게 위 상단을 통해서 외부로 흘러나가는 이 전류의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을 가지고 기전력의 방향을 정하게 되면 기전력도 이제
뭐 AC는 극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극성을 굳이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이 공급되는 전압의 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 원은 이 방해하는 방향 전류의 변화를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는 방향의 기전력의 방향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의 방향도 위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부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하는 부하의 극성의 방향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런 극성의 이런 방향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인 변압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좀 나중에 나올 이야기인데요. 보니까 극성이 1차 측의 극성이나 2차 측의 극성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가지는 것을 서로 마주봐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극성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연결이 이루어졌을 때 직렬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전압이 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극성을 감극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게 될 거니까 그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변압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이제 원리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네모난 철심에 이런 네모난 철심에 여기가 1차 측이 감겨져 있고 그리고 한편에는 2차 측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지는 않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의 철심에 한편에 건선이 감겨져 있고 그 위에 절연지를 씌우고 절연지를 씌운 뒤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같은 색으로 있네요. 그 위에다가 2차 측 코일을 이렇게 감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의 철심 위에 1차나 그 다음에 2차 코일이 같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이 통과하는 자속은 모두 같은 자속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자속의 어떤 그 손실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1차 측과 2차 측이 따로 되어 있다면 1차 측에 만들어지는 자속이 모두 2차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세어버리는 이제 누설되는 그런 자속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같은 철심에 이렇게 이제 감겨져 있는 형태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압기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신주라고 이야기하죠. 전신주에 되어 있는 주상 변압기, 전신주 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다라고 해서 주상 변압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라디오라든지 그런 부분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소형 변압기, 발전소와 변전소에 사용하는 전력용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 이런 부분에 이런 변압기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변압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AC라는 것은 어떤 이제 전자유도 작용으로 인해서 전자유도 작용으로 뭘 할 수가 있냐면 전압의 크기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권선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권선에 이런 감겨져 있는 숫자를 뒤에 나올 이야기인데 감겨져 있는 숫자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매우 간단하게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전압을 낮출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를 이제 전력을 전송을 할 때 전력이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전송을 하게 되는데 전압을 쉽게 승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높일 수가 있어서 같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류의 크기를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의 크기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권선이 가지는 저항과 그리고 권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손실값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멀리까지 장거리를 전송하는데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이제 최초에 인류가 사용했던 전기가 DC였다면 이러한 이제 단점, DC는 전압을 쉽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서
장거리 송전에 분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가 AC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변압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리액터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리액터라는 것은 변압기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철심에 권선을 감아서 사용하는 어떤 철심에 이렇게 권선을 감아서 사용하는 형태라는 것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점이라는 것은 2차 측 변압기에서 이야기하는 2차 측이 없는 형태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터를 가지고 리액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변압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측이 없기 때문에 2차 측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손실 부분이 없는 그런 형태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5.2는 리액터의 그런 형태가 되겠고, 리액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어떤 회로 기판을 보았을 때 이렇게 원형 도체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그런 이제 부품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그 기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컴퓨터를 분해했었을 때 컴퓨터의 어떤 메인보드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리액터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런 코일이 감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소형 리액터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액터를 이제 나왔기 때문에 리액터가 과연 어떤 장치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터라는 것은 리액트라는 게 뭘까요? 리액트라는 게 반응이잖아요. 반응. 리액트는 반응이기 때문에 리액터라는 것은 반응하는 기기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어, 리액터에서 반응하는 기기 그리고 뭐에 반응하느냐 어떤 변화에 반응하는 기기를 갖다가 이제 리액터다 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리액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또 부르게 되냐면 인덕터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인덕터는 즉 리액터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리액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리액턴스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리액턴스라는 것은 뒤에 있는 ANC라는 이 명사라 이 부분이 어떤 양을 나타냅니다. 어떤 크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에 반응하는 반응하는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리액턴스인데 여러분들 이제 전기라는 공부를 하다 보면 리액턴스에 두 가지 리액턴스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액터가 가지는 리액터는 지금 인덕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리액턴스는 이 인덕터가 가지는 크기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액터가 가지는 것은 리액터라는 것은 인덕터이고 인덕터라는 것은 어떤 전자 유도 작용을 하고와 관련을 맺고 있어서 유도성 리액턴스가 바로 이 인덕터 또는 리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용량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캐패시터라는 것이죠. 캐패시터 또는 캐패시터와 우리가 같은 말로 사용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콘덴서라는 게 있습니다. 콘덴서라는 게 있는데요. 콘덴서라는 게 있는데 이 콘덴서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응축하다, 뭐 모으다, 막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패시터라는 것이 시간에 대한 어떤 변화를 전압으로 저장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캐패시터나 콘덴서를 바로 이제 어떤 용량,
전압의 크기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용량성 리액턴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리액터잖아요. 리액터. 그러면 과연 이 리액터는 어느 부분에 사용을 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터라는 것은 즉 결국에는 인덕터이고, 인덕터는 어느 부분에 쓰이느냐, 이제 여러분들 이 인덕턴스의 이제 리액턴스의 크기를 구하는 식이 J 오메가 L로서 계산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오메가라는 것은 2파이 F이죠. 이제 주파수와 관련이 맺고 있는 그런 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식을 다시 쓰게 되면 J 2파이 FL이다. 라고 그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리액턴스 앞에 이 허수 성분이 붙는 이유는 이제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위상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주파수의 변화에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주파수에 비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주파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파수가 높아진다. 주파수가 F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 어, 유도성 리액턴스의 값도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도성 리액턴스 값도 상승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제 리액턴스 값이 상승을 해서 어떤 신호의 색이 어떤 전류의 크기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주파수가 높아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높은 주파수를 차단 필터로서 우리가 이제 LC 필터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L로서 고주파를 차단하는 고주파 차단 필터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고조파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조파? 고조파라는 것은 기본파에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주파수가 높은 그런 파형을 고조파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쨌든 고조파라는 것도 제1고조파가 1고조파가 기본파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기본파라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뭐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 이런 주파수가 2배, 2고조파는 주파수가 2배이고 3고조파는 주파수가 3배, 4고조파는 4배, 5고조파는 5배. 점점점 주파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는 것이 기본파보다 주파수가 높은 것이 고조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파를 차단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고조파 차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 리액터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기능을 보자면 세 번째 기능을 보자면 이 리액터라는 것은 이제 인덕터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에 대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시간에 대한 전류 변화를 방해한다. 방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이용을 해서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DC를 사용하는 어떤 회로가 있습니다. DC를 사용하는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의 전류값이 계속 변화한다라는 것은 어떤 직류적인 성분으로서는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직류회로에 교류 성분을 제거하는 필터로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필터로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걸로 어떤 교류 성분을 제거하는 필터로도 쓸 수도 있지만 시간에 대한 전류 변화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동작이 있을 것이고, 순간적인 동작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고장에 의해서, 고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단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락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전류가 높아지는 것을 어떤 제한해주는 그런 억제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순간적인 고장에 의해서 전류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전류 상승을 제한한다, 제한하는 용도로 쓰인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한한다, 뭐를? 전류를 제한한다라고 해서 한류 리액터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한류 리액터가 가지는 의미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어떤 이제 순간적인 동작에 의한 것도 뭐 막아줄 수가 있겠죠. 어떤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어떤 고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한류 리액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파를 차단하거나, 그리고 어떠한 이제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은 어떻게 보면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바로 이제, 어,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렬로,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래서 직렬로 사용하는 그런 리액터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네 번째 기능이 있는데, 네 번째 기능은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한다. 병렬해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인데,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이제 전원을 공급해서 내가 이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뭐 캐패시터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부하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캐패시터에 의해서 캐패시터가 가진 이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전압의 위상이 느리게 됩니다. 그럼 전압의 위상이 느리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압의 위상이 빠르다. C는 전류가 전류 위상이 전압보다 빠릅니다. 빠르다라고 해서 이 전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상 전류다라고 불러요. 진상 전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진상 전류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전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빠른 이 전류의 위상이 더 빠른 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둘 사이에 어떤 이제 위상각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상각 차이를 어떤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C에 의해서 역률이 나빠지게 되면, 만약에 역률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류의 위상을 다시 느리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전류의 위상을 느리게 만들어주는 것은 누가 느리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인덕턴스가 느리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인덕터를 삽입을 해주게 되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가 흐르죠? 지상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선로에 흐르는 전류는 C가 요구하는 앞선 전류인 진상 전류와 C에서 요구하는 진상 전류 플러스 L에서 요구하는 지상 전류를 같이 공급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 전압과 위상이 이렇게 같아지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병렬 연결함으로 인해서 역률을 개선해 줄 수 있다. 역률 개선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역률 개선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 선로에 진상전류가 흐르게 되면 C에 의해서 이 진상전류 또는 충전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동기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동기 발전기에서 이제 진상전류 장거리 성전선로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이 충전전류로 인해서 자기 여자 작용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자 작용이 되게 되면 어떤 전격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을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여자 작용을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진상전류 때문에 자기 여자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자기 여자 작용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진상전류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이제 리액턴스를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지상전류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여자 작용을 방지하는 용도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그 작용으로는 이제 이 진상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페란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페란티 현상. 페란티 현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송전 전압이라는 게 있고, 이제 보내는 전압이죠. 그리고 수전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보내는 전압이 받는 전압보다는 원래는 보통 높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송전 전압이 더 높은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충전 전류, 진상 전류에 의해서 송전되는 전압보다 받는 전압의 크기가 더 높아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상은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면 진상 전류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병렬을 연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여자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렬로 리액터를 연결한다 라고 해서 이 리액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로 리액터이다. 원래 가는 길을 이렇게 나누었다 라고 해서 불로 리액터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리액터의 이제 용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리액터의 이제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5.2가 이제 리액터에 대한 그림이 되겠고요. 리액터에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철심을 빼버리고 보면 이렇게 L이 이제 전원과 어떤 이제 이제 인덕턴스 인덕터 L 하나, 이렇게 인덕턴스 하나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로의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되는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 이 전류 흐름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리액턴스가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부분과 같은 이런 정기적인 회로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부에서 회로 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 공급되는 전압과 V1과 그리고 공급되는 이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을 더해주면 그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마주보는 크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아서 내부적인 전압의 합은 0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되는 전압과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